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우리가 학창 시절 내내 달달 외웠던 그 뻔한 역사적 상식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정말 흥미롭고 파격적인 미스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륙사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 이 고대 국가들이 이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저 광활한 중국 대륙을 호령했다는 엄청난 주장이죠. 제가 입수한 이 출처 자료들은요. 기존 학계에 굳어진 해석의 정면으로 돌직구를 던지면서 엄청난 양의 고문원들을 그 증거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주장에 무조건 맞다고 편을 들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이 자료들이 던져주는 흥미진진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그 흐름을 쫙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국토의 70%가 산인 좁은 반도에서 무려 100만 대군이 말을 달렸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자료를 제공한 출처들은 가장 먼저 아주 물리적이고 병차박적인 팩트 기반의 모순을 딱 짚어냅니다. 고구려나 백제 전성기 때 병력이 100만에 달했다는 기록,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고구려는 찰갑을 두른 기병으로 이름 날리던 국가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 산추성이 반도 국가에서 그 수십만 마리의 군마를 먹이고 재우고 또 훈련시킬 그 넓은 평지가 대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말들이 전속력으로 달릴 평지조차 턱없이 부족한데 도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기마 부대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부터 아주 묵직한 돌직구가 날아오죠. 숫자 40만, 어마어마하죠? 중국 정사의 원사에 딱 적혀있는 기록인데요. 고려가 원나라를 돕기 위해 보냈다는 파병군대의 규모입니다. 심지어 고려도경을 보면 당시 고려의 전체 군사력이 6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자료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묻습니다. 아니, 이 좁고 산도 많은 한반도에서 당시 농업이나 인구 부양 능력으로 무려 40만에서 60만에 달하는 정규군을 유지하고 심지어 해외 파병까지 보낸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출처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뻥튀기나 과장이 아니라 당시 국가의 진짜 스케일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를 이미 아득히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지리적 퍼즐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주류 역사는 어때요? 철저하게 한반도 안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하죠. 전쟁도 영토 확장도 다 이 반도 안팎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륙사관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경주 앞바다에 있는 신라 문무대왕릉 다들 아시죠? 자료에서는 그 바닷속 가짜 대왕함은 이제 완전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존 학설을 전면 부정하는 거죠. 사서에 기록된 지형과 위치를 꼼꼼히 따져보면 진짜 문무대왕릉은 경주 앞바다가 아니라 저 멀리 중국 대륙 산둥성에 있는 르자오 규산의 대왕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폭로죠. 자료들은 대하사극이나 기존 학계가 이런 지리적 사실들을 철저히 왜곡했다고 지적합니다. 사서에 기록된 그 거대한 병력 규모라든가 강과 바다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고대 국가가 중국 대륙 동부와 동남부를 쫙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어야만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랍의 눈에 비친 신라의 모습입니다. 10세기 아랍 역사학자 알-마수디가 남긴 기록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중동의 거대 제국이었던 우마이야 왕조의 난민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냐? 바로 신라로 피신해 정착하고 정치에까지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료가 여기서 묻는 건 아주 날카롭습니다. 만약 신라가 진짜로 한반도 동남쪽 구석에 콕 박혀 있는 작은 나라였다면 어떻게 중동의 난민들이 그 험난하고 먼 바다를 건너 대규모로 망명을 오고 심지어 주류 정치 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맞지 않냐 이겁니다. 페르시아 서사시 쿠시나메 같은 아랍 기록들을 쫙 펼쳐보면요. 신라는 말 그대로 지상낙원, 유토피아로 묘사됩니다. 육로가 아니라 바닷길로 가는 나라인데 전염병도 없는 맑은 공기에 황금이 그야말로 널려있고 배 만드는 기술이 엄청난 부유한 제국이라는 거죠. 게다가 향유고래에서만 나온다는 최고급 향료, 용연향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출처 영상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 묘사가 과연 지금의 경주 앞바다 풍경일까요? 아니죠.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중국 대륙의 동남부 해안가, 즉 지금의 저장성이나 항저우 일대랑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랍 상인들이 한 번 가면 돌아가기 싫어했다는 황금의 해상 제국, 그게 바로 대륙에 있던 진짜 신라의 모습이었다는 논리죠. 세 번째, 미스테리하게 사라진 기록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딱 2장, 숫자 2입니다.
중국의 정사인 남제설을 보면 백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백제의 건국 위치를 설명하는 딱 2페이지만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역사서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우연히 하필이면 그것만 딱 소실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자료의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 2페이지 절대 실수로 찢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백제의 진짜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의 요소와 산동 지역이었다는 이른바 말해선 안 되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후대의 누군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요. 다른 중국 사서들에는 수십만 명의 외적 병력이 백제로 몰려왔다느니 중국식 태수 직책들이 백제랑 연결되어 있다느니 하는 내용이 버젓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핵심 페이지만 귀신같이 증발했다? 출처들은 바로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헌에 줄기차게 등장하는 이 수많은 지명들을 실제 지도 위에 한번 얹어볼까요?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강남, 산동, 산남, 진주, 천주 같은 지명들이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기존 학계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산동은 그냥 가야산의 동쪽이라고 퉁치고 산남은 한반도 남부 이리저리 흩어진 지역들로 막 쪼개서 해석을 합니다. 약간 억지스럽죠? 근데 영상 자료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 지명들을 그대로 중국 대륙의 산동반도나 동남부 지역에 딱 대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대륙을 기준으로 놨을 때 모든 행정단이나 지명의 배치, 심지어 거리까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완전 지그소 퍼즐 맞추듯이요. 그럼 도대체 왜 한반도랑 대륙에 이렇게 똑같은 지명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기존 시각은 이렇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중국 문화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약간 로망 같은 느낌으로 대륙의 지명들을 문학적으로 싹 빌려다 썼다는 거죠. 하지만 출처 영상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빌려 쓰긴 뭘 빌려 쓰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밟고 살면서 다스렸던 고향의 진짜 오리지널 지명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대륙에서 한반도로 삶의 터전을 옮겨오면서 자기들이 원래 부르던 익숙한 지명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반도에 이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대륙으로부터의 대철수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대륙을 꽉 잡고 있었다면 대체 왜 그 넓은 땅을 잃어버렸냐는 거죠. 자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대륙을 주름잡던 이 웅장한 역사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하루아침에 뒤집혔다는 겁니다. 이성계가 새로 떠오르는 명나라랑 맞붙는 걸 피하고 자기 가문을 지키려고 전쟁 한 번 안 해보고 그 넓은 대륙 본토를 쿨하게 포기한 채 한반도로 쏙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 조선 6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쪼그라든 반도 세계관에 역사를 우겨 넣어야 하니까 모든 문헌과 지명을 한반도 사이즈로 잘라 맞추는 어마어마한 역사 지우기가 진행됐다는 게 이 출처 영상들이 도달한 최종 결론입니다. 여기에 아주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우리 보통 한국인 성씨들 중국에서 많이 넘어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료의 해석은 그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대륙에 쫙 깔린 왕씨, 장씨, 이씨 같은 성씨들, 그거 우리가 중국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동이결애가 그 땅에 남겨놓은 우리 본래 성씨라는 거예요. 일부는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성씨를 챙겨왔지만 대륙에 그냥 남겨진 같은 성씨의 수많은 사람들은 훗날 싹 다 중국 역자로 흡수되어 버렸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역사의 경계를 다시 그리다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출처 영상들이 영상 내내 끊임없이 외치는 핵심 철학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당장 믿어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후대 학자들이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해석이나 추정에 너무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자는 거죠. 고문헌에 적힌 원문, 실제 지명,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좀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색안경을 벗고 텍스트가 진짜 가리키고 있는 곳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보자는 호소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보니 대륙사관의 퍼즐 조각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듣고 보니 꽤 그럴싸한데? 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분석 시간에 우리가 어느 한쪽이 100% 진리라고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남겨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역사를 그저 남들이 정해준 뻔한 이야기로만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원문을 파헤치며 스스로 질문을 던질 것인가요? 이 당연해 보이는 과거의 경계선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진실로 다가가는 가장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멀었다